오늘은 콜롬비아 소식을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표는 콜롬비아에서 연기금을 운용하는 회사들의 목록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 연기금을 국가에서 관리해서 딱히 신경 쓸 부분이 별로 없지만 해외의 경우 국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해당 기준을 지키면서 기업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콜롬비아의 경우 공공과 민간이 모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콜롬비아 총 연기금의 최대 35%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테시오는 일부 적격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연계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펀드는 모든 사람에게 대상이 되지는 않고 조건을 만족하는 특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콜롬비아의 연기금 시장은 얼추 110억 달러 정도로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미국 이외 다른 국가에서도 연기금이 비트코인에 할당되는 사례가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는 것에 꽤나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코인 텔레그래프와 국내 기사들에서 프로테시온의 운용 자금을 220조 페소, 약 550억 달러라고 표기했지만 220조 페소는 55억 달러라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잘못된 수치를 적은 것을 국내 기사들이 그대로 베껴서 역시 잘못된 수치로 기사를 냈더라고요. 제가 직접 프로테시온의 시총과 운용 자금을 확인해 본 바 550억 달러가 아닌 55억 달러라는 점을 정정해 드립니다. 역시 코인만렙. 2026년 1월 26일 기준 비트코인을 연기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확정되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곳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생각보다 꽤 많고, 우리나라 역시 현재는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진 않고 간접 투자 방식인 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 주식 등을 매입해서 꽤나 짭짤한 수익을 낸 이력이 있고, 보시는 것과 같이 한국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국민연금을 비트코인 등의 디지털 자산에 일부 투자하는 것을 권고하는 등 우리나라도 연기금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도 직간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비트코인을 큰 고민 없이 적극적으로 모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완전한 손바뀜이 이미 어느 정도 일어났고 앞으로 더욱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증거는 조금만 검색해보면 너무나도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죠. 오늘은 금융 관련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나라 중 하나인 일본에서 오는 2028년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각종 암호화폐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니케이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니케이 신문사는 일본 4대 전국지에 속할 뿐만 아니라 니케이 225 지수를 산출하고 있고, 파이낸셜 타임즈 인수로 세계 최대 경제 신문사가 되어버린 일본 경제 시장의 표준 역할을 하는 신문사인데요. 이곳에서 확인해준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본 금융청인 FSA에서 투자 신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특정 자산으로 분류한 후 2년 내로 비트코인은 물론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 상품 거래를 허용할 예정인데, 이미 SBI 홀딩스와 노무라 홀딩스 등의 대형 금융기관은 관련 상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2026년 1월 26일 기준 미국, 홍콩, 캐나다, 브라질, 호주, 독일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미 판매되고 있고,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등이 암호화폐 ETF가 출시될 예정인데, 일본이 출시되는 거면 이제 모든 국가들이 다른 코인은 몰라도 비트코인만큼은 ETF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모든 기업들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분산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블랙록과 피델리티와 같은 전문 운용사에서는 기업 자산의 적게는 1%에서 많게는 5%까지 비트코인을 할당하라고 권하고 있죠. 현물 ETF와 각종 규제가 명확해짐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될 텐데,
과연 얼마나 비트코인을 할당할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교구는 아무래도 금이 아닐까 싶어요. 금의 경우 현금화가 더디고 보관이 거지 같다는 이유로 자산 포트폴리오에는 적게는 0.5%, 많게는 2% 정도를 할당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비트코인의 경우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국가와 기관에서도 매수하고 있는 만큼 규제 명확성만 확실해지면 금보다는 더 많은 비율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모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코인만렙은 너무 긍정적으로만 예측하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의 자산 중 5%가 아닌 3% 정도만 비트코인 매수에 활용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은 2100만 개지만 아직 채굴되지 않은 수량과 움직이지 않는 수량 등을 뺀 실제 유통량은 1950만 개로 기준을 잡고, 기업의 자산 규모는 450억에서 500조 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중간값인 470조 달러로 기준을 잡고, 이 중 3%를 비트코인 매수에 활용한다면 14.1조 달러만큼의 자본이 비트코인 매수에 활용된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이지 않는 수량이 얼추 30% 정도 되니까 유통량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고, 반대로 기업이 3%가 아닌 2%만 매수하거나 반대로 5% 이상 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점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수치라는 점 참고하셔서 표를 보시기 바라고요. 이 기준을 단순 계산하기만 해도 비트코인은 70만 달러, 실제 유통 공급량을 반영하게 되면 140만 달러, 그리고 기업들이 경쟁적 매수에 힘입어 시장이 과열될 경우에는 기업의 비트코인 매수 이 하나만으로도 300만 달러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격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 기준 최소 7배, 현실적으로는 14배, 그리고 과열 시에는 30배까지도 가능하다는 의미죠. 물론 여기에서 기업의 비트코인 매수를 3%가 아닌 5%로 잡게 되면 50배 이상의 수익도 쌉 가능이지만 현실적인 수치를 넣어본 것이고요. 지금 설명드린 이 수치는 단순히 기업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모으는 것 하나만을 예로 든 것이라서 여기에 국가, 공공기관, 연기금과 슈퍼개미들이 사는 비트코인 물량까지 생각하면 비트코인이 750억 원 이상 기록할 것이라는 바네크의 예측이 전혀 허황된 소리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본격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 연준과 SEC는 거래소 자금 세탁 규제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이미 제도화했고, 유럽 연합은 미카 법안을 전면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처럼 모호한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고 제도권 자본이 안심하고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명확한 규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곧 합법적 투자 상품으로의 인식 전환을 의미할 수밖에 없고, 연기금, 비트코인 ETF 등의 규제가 정리된 것만 봐도 조만간 대규모 기관 자금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 이유로 올해인 2026년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전문 투자사들이 상승을 예측했고, 바이낸스 설립자인 창펑자오는 심지어 올해가 지금까지의 상승과는 전혀 다른 대육회 마운틴인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코인 가격들이 딱히 좋지 않아서 이래저래 마음 싱숭생숭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다른 코인들은 몰라도 최소한 비트코인만큼은, 메이저 알트 코인들만큼은 조금만 지나면 더 이상 내 계좌에 마이너스로 찍힐 일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면서 우리 같이 비트코인 0.2개 이상 꼭 모아서 남들보다 빠르고 여유로운 은퇴의 삶을 가져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